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7학년도 정석국어 전체 커리 소개하려고 섰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문학 전체 커리인데 문계 기상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 커리의 중간 이름을 쭉 엮은 거예요. 문계정, 문기정, 문기정 베이스, 문기정 어드밴스, 문상추, 문실정까지 이렇게 총 5개 커리거든요. 첫 번째 문학 개념의 정석은 말 그대로 문학 개념어와 선지의 어휘 판단법, 명확한 판단법을 제시하고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어디서부터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의인화하고 화류법하고 감정이입 요 3가지 표현법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있다. 어떨 땐 의인화가 되고 의인화가 되면 무조건 화류법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화류법과 의인화는 어떤 차이냐, 감정이입은 의인화가 성립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뭐가 더 필요한 거냐, 이런 개념 차이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문계정은 스킵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수험생이 지금 말한 이런 부분이 정확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선지에 따라서 성적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내가 아는 개념이 나오면 정확히 맞추는 거고, 근데 내가 이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그 부분을 건드린 선지가 나오면 틀리는 거니까 사실 문계정은 대단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근데 저는 그 기준을 제시했어요. 의의나 화류법, 감정이입의 공통점과 차이점, 판단법을 정확히 나는 알고 있다 하면 문계정 스킵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계정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학 개념의 정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기정 베이스인데 여기서부터 문학 기출 분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문학 기출의 정석 베이스고 기출문학의 장르별 분석과 공부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평가원과 수능 기출 지문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장르별로 묶여 있어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그래서 장르별로 어떤 문제들을 평가원이 출제하고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면 이 장르를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냐? 당연히 평가원 문제를 배우고 공부를 해야 이제 확인이 되면서 요 파트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학 기출 분석이 시작되는 게 베이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기정 어드밴스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학 기출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드밴스냐? 좀 더 최근 기출문학, 그렇다고 해서 베이스에 옛날 기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 작년 수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최신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차이가 실전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사고할 줄 알아야, 사실 문학 선지라는 건 확실한 것도 있지만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뭐 무상감이 있냐, 경외감이 있냐 이랬을 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선에 걸리는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도 당연히 설명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어야만 내가 시험에서 이거는 일단 판단을 유보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돼요. 저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실력이 쌓였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만 실전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다루는 게 효과적이라 이런 것들에 공감이 가능해요. 그런 수업을 하는 게 문기정 어드밴스입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은 한 번 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출은 어떻게 분석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말했던 거, 장르별로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중요시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실전에서 내가 이 어휘나 이 개념이 저 작품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판단이 애매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래야만 실전에서 내가 왜 이 선지는 일단 유보하고 뒤에 선지를 먼저 보는지 이런 거를 동의하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돼야만 문학풀이의 정확성과 시간 세이브가 가능해집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기출 분석을 베이스랑 어드밴스로 둘로 나눠서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문상추라는 커리가 있는데, 이건 문학 상황 추론 하드코어인데 낯선 고난도 문학 지문의 상황 파악 훈련이다. 여러분들 문학에서요, 지문이 5개에서 6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현대시 2편 나오고요. 그리고 고전 운문은 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2작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 그래서 5개 아니면 6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 3개 작품은 무조건 당의 EBS 작품이 나와요. 그럼 나머지 2개나 3개는 비연계 작품, EBS, 그해 EBS 작품이 아닌 게 나온다는 건데, 이 낯선 문학들이 수능 역사에서 레전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 시가 뭘 얘기하는 거냐? 혹은 이 소설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냐? 여기에 애들이 맛이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낯선 문학을 대비하고 훈련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난이도가 높은 지문일 때만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누가 읽어도 상황 파악이 어렵지 않은 지문은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 비연계 작품의 핵심은 상황 파악이 어려울 때거든요. 그래서 이 문상추는 뭐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문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려운 지문, 비연계 작품을 대비할 수 있게 수업을 합니다. 예. 운문하고 산문 쪽에서. 이게 문상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실정은 문학 실전의 정석, 자체 제작 모의고사 10회분인데 27학년도 EBS 문학 작품을 반영을 합니다. 2월 중순쯤 되면 이제 수특이 이제 공개가 돼요. 2월 중순쯤에 공개가 되는데,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한테 메인회라는 EBS 문학 커리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선별된 작품들을 갖고 이제 수특과 수화는 이제 5월 말쯤에 공개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작품들을 갖고 이제 이 모의고사를 1년 내내 제작해요.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건 즉각 10회분을 받아보겠지만 사실 1년 내내 문제 만들고 그리고 검수하고 문제 수정하고 해서 완성된 모의고사 정확히 EBS 반영 비율 맞춰서 10회분을 제공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실적 커리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거 적중률 되게 높아요. 예. 올해도 10회분 모의고사에서 3개 작품이 EBS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수능에. 그 중에 2개 적중했어요. 2개. 하나 놓친 거 수군가요. 수군가 요즘에 유명하죠.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그거 실제로 수능에 나왔잖아요. 근데 수군가가 이제 별주부전, 그 토끼하고 자라 얘기니까, 사실은 그게 출제된다는 생각은 사실 많이 못했죠. 왜냐하면 상황 파악이 너무 알려져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의 작품은 다 적중했습니다. 근데 이따 방금 말씀드린 메인의 EBS 커리에서는 수군가 했어요. 예, EBS 커리에서는 저는 무조건 다 합니다. 다만 이 실전 모의고사가 문학의 마지막 파이널 커리고 EBS 문제를 반영했기 때문에 충분히 마지막 실전적 감각 끌어올리고 EBS 중요 작품 다시 복습하는데 마무리되는 커리입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학. 다음 독서 커리인데, 독서는 비도건 실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비도건 베이스, 비도건 어드밴스, 그 다음에 비원실, 그리고 마지막 커리가 비실독. 예, 이렇게 해서 4개의 커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 제일 많이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비도건 베이스하고 비도건 어드밴스의 차이가 뭐예요? 이건데, 보시면 비도건 베이스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읽는 게 잘 읽는 거냐, 예, 여기에 집중된 수업입니다.
근데 이제 비동원 어드밴스를 보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라고 돼 있는데,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올해 수능에서 그 보통 칸트 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칸트의 인격 동일성에 대한 철학적 문제를 다룬 독서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 지문이 순수 지문의 난이도로만 보면은 올해 나온 것 중에 지문 난이도는 제일 높아요. 요거는 제가 이걸 만약에 그 시험장에서 이 글을 완벽히 이해했다? 완벽히 이해를 한 애는 1%가 채 안 됩니다. 이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딸려 있는 문제 중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2개가 있는데, 오답률은 60에서 70% 사이예요. 여러분들 뭐를 이제 아셔야 되냐 하면, 이 글은 분명히 완벽히 이해한 애가 1% 정도도 채 안 될 거예요. 예, 제가 이거 나중에 수업을 하겠지만 이 글이 꽤 어렵거든요. 근데 오답률이 60, 70%라는 건 나머지 99%, 이해 못한 99%의 학생 중에 30% 정도, 3, 40%는 맞췄다는 거예요. 글을 완벽히 이해를 못했음에도. 근데 이해 못한 학생 중에 70에서 60% 정도 학생은 글을 이해 못해서 틀린 거죠. 그럼 이제 비도건 베이스는 뭘 가르치는 거냐? 1%를 가르치는 겁니다. 1%를.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읽어야 돼요. 잘 읽는다는 건 결국 글을 읽고서, 아, 이 글 이런 얘기하고 있구나. 아, 이 글에서 칸트는 이런 관점인데 다른 철학자들은 인격 동일성을 이런 관점으로 다루고 있구나. 아,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런 거구나. 읽고 나서 이걸 바로 파악한 학생들은 문제 그냥 풀면 돼요. 네. 근데 그걸 플랜 A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비도건 베이스에다 플랜 A라고 돼 있잖아요. 잘 읽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게 실전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지문의 난이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완벽히 글을 실전에서 이해하고 장악하는 건 어려울 수 있죠. 지금 이 지문처럼. 근데 실제로 완벽히 이해 못한 99% 중에 3, 40% 애들은 맞았잖아요. 지금 맞았어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60%, 70%가 나오죠. 이걸 가르치는 게 비도건 어드밴스입니다. 플랜 B. 어떻게 맞출 거냐. 실제로 제가 왜 인격 동일성 지문을 완벽히 이해한 애가 1%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냐 하면, 선생님이 조교들이 있잖아요. 그 조교들하고 수능 날 바로 다 전화를 했어요. 조교쌤들도 다 문제를 풀거든요. 반응은 거의 비슷해요. 이걸 어려웠다. 그 실제로 수능 시험장 가서 수능 본 학생도 있어요. 대학생인데 가서 본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 끝나고 나오자마자 저랑 전화를 했는데, 인격 동일성 지문 너무 어렵던데요? 근데 걔가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거예요. 근데 선지들이 너무 선명해서 문제는 금방 맞추긴 했는데, 요거예요. 요거를 배우는 게 비도건 어드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들으면 안 돼요. 예, 이 어드밴스까지 들어야지만, 예, 아, 이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누누이 말하지만 잘 읽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난이도가 이제 난이도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잘 읽는 거를 꾸준히 연습했을 때 완벽히 이해하는 글이 2지문 정도는 나와요. 그럼 그냥 쉽게 풀려요. 그냥 사사삭 바로 풉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 했을 때를 대비하는 게 비도건 어드밴스입니다. 글은 완전히 이해 못했지만, 하지만 선지를 본 순간 뭐 이건 명확하잖아, 이럴 수 있게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리가 비원실인데, 이건 비문학 원리와 실전인데 플랜 A와 플랜 B 다지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도건 베이스에서 했던 잘 읽는 방법과, 그리고 비도건 어드밴스에서 했던 지문의 완벽한 이해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왜 저게 명확한 답이냐를 골라낼 수 있는 이 2가지를 동시에 다지는 게 비원실입니다. 여긴 그리고
정보 분할형 지문의 접근, 문제의 조건 파악 등 수능에 나오는 독서 문제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실전적인 거죠. 이게 이제 비원실입니다. 그리고 제 비문학 마지막 파이널 컬리는 비실독인데, 이게 비문학 실전의 독해고, 이거 이제 문제 구성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파이널 컬이니까. 일단 레전드 지문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비도건 베이스에 그 유명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겔 지문이 있어요. 2학년도 수능에 나와서 거의 아이들을 폭파시켰던 해겔 지문이 있는데 비실독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브레턴 우즈도 컬이 중에 다루게 되는데 비실독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실무를 보고 이런 거 물론 중요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다시 수능 평가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나온 그 레전드 지문들을 다시 보면서 아,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하지, 이런 사고를 해야 저 문제를 맞출 수 있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레전드 지문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수능이 다가오니까 낯선 지문도 있어야 되죠. 낯선 지문은 보통 리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시험들이죠. 거기서 나온 지문 중에 수능의 난이도에 최적화됐다고 생각한 걸 선별해서 같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전에 한 레전드 지문을 통해서 아, 수능의 독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 다시 한번 새기시고, 낯선 지문들을 통해서 실전 연습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게 비실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보통 이거잖아요. 보기를 적용하는 거, 추론형 문제,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컬이 비실독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EBS 컬입니다. EBS 시작은 수특 EBS 문학작품이 공개가 되는 게 2월 중순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이제 작업을 해서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3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시작을 하고 시즌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시즌 1하고 2에서는 수특이 문학이 되게 많아요. 수화는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 있는 문학이 수안에는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특 문학을 시즌 1과 2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즌 3에는 남은 수특 문학과 수안에 있는 문학을 다 합쳐서 정리를 해요. 이게 얘 특징이 뭐냐면, 보시면 시즌 1이 시작되면 매주 4작품에서 5작품, 보통 5작품이에요. 매주 5작품씩 EBS 수록된 전작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냥 다 합니다. 꾸준히 계속 매주 5작품씩 EBS 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작품을 다 합니다. 다. 그래서 혹시 뭐 선배들이나 이런 분, 학생들, 수험에 성공한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 수업 많이 추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업 들으면 작품이 그냥 머리에 박혀요. 그렇게 수업을 짜요. 이 작품이 잊혀지지 않게. 사실 EBS 수업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EBS 공부는. 이 작품이다.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에서 뭐 고재종의 감나무 그늘 아래는 현대시가 연계가 됐어요. EBS에서. 그럼 감나무 그늘 아래 딱 보자마자 이거 감나무를 통해서 화자와 감나무 동일화 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얘기하는 건데 요게 바로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확연히 기억에 남게 수업을 하고 계속 복습을 해주시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EBS의 모든 작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이 시즌3까지 마무리되는 게 9월 중순경인데, 여러분들 이게 학생들이 이 종강 시점이 늦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건 선별해서 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EBS의 중요 작품을 선별해서 하지 않고 모든 작품을 다 해버려요. 이 종강일은 뭐 벌써 제가 인강을 4년차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거의 9월 중순에 끝납니다. 근데 이게 더 뭐 빨리 끝내고 이러면 저도 결국 선별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EBS 공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실적 마지막 모의고사에는 수군가를 넣지 않았지만 여기선 다 했어요. 수군가 전체 줄거리.
그러니까 수군가에서 이제 호랑이가 등장하고 호랑이를 자라가 물어서 호랑이가 아파가지고 압록강까지 가고 거기서 허세 부리고 이런 얘기 메인의 수업에선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지문이 이제 수능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중요한 작품은 분명히 볼 수 있지만 안 중요한 작품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못 해요. 근데 메인의 이 수업은 시즌 1, 2, 3까지 해서 EBS의 모든 작품을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계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요도는 저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수험생은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다 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수업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메인의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건 3월 첫째 주나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시즌 1, 2, 3로. 다음은 전체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 문학 쿼리 5가지 중에 문계정이 시즌 0에 들어갑니다. 문학 개념의 정석. 예, 그래서 문학 개념과 문학의 어휘, 판단법, 그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쿼리 올라가자마자 예, 교재 바로 출판되고 그리고 수업도 전부 다 쫙 깔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즌 1을 1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시즌 1 시작하기 전에 문학 개념 부족하신 분은 이 수업을 반드시 먼저 들어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즌 1, 1월 달이죠. 1월 달이 되면 문기정 베이스와 비도건 베이스, 메인의 시즌 1은 1월 달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예, EBS 문학 공개된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의 시즌 3가 마무리되는 거는 9월 중순경이고요. 그리고 문법, 원매 선택자들을 위한 문법 수업은 시즌 1에 합니다. 예. 이게 왜 이제 이때 하냐 하면 요때 다 정리를 해야만 예, 이제 수험 생활하면서 모의고사 풀면서 문법 문제 틀린 거 같은 거 봤을 때 이거 수업 들은 학생은 바로바로 개념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예, 부족한 개념들을 이렇게 계속 보강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즌 1에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시즌 2에 가면 문기정 어드밴스랑 비도건 어드밴스랑 메인의 시즌 2, 시즌 3에는 문상추, 그 낯선 문학, 고난이도 작품들 정리하는 거, 파악하는 거, 훈련하는 거, 그리고 비원실, 메인의 시즌 3. 그리고 시즌 4, 파이널 커리에서는 문학 실무 10개. 예, 그의 EBS 문학 작품 정확히 반영률 맞춘 것들로 예, 10개 진행하고 비실독, 레전드 지문과 낯선 지문들 갖고 이제 다시 한번 수능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리고 낯선 지문들 연습할 수 있게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건 제 슬로건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 알아는 깨달음의 감탄사를 내뱉는 그 한순간을 위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커리가 수능에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시면, 그러니까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최소한 제가 베이스 어드밴스라고 나눠져 있는 수업을 같이 꼭 거기까지 들으시면 얘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본 베이스는 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맞는데 뭐 독서로 예를 들면 잘 읽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내가 또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나가야 하는가까지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연습하는 게 보통 시즌3에 이제 진행이고, 마지막은 그동안의 수업을 총정리하고 예, 그의 EBS 반영한 실무를 통해서 예, 실전력과 예, 더 중요한 작품들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고,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27학년도 수능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때 뵙겠습니다. 네, 같이 화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